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은정입니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를 전 인류의 활동 영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주는 정말 모두의 공간일까요? 우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궤도 선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위성군을 등장으로 궤도 자원의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10,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고 또 향후 수만 기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중국의 고항 프로젝트도 13,000기까지,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도 3,00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실현된다면 다음 후발국들이 사용할 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선 등록 원칙상 먼저 등록한 주파수와 궤도 슬롯은 먼저 차지한 나라의 것입니다. 이는 특정 궤도 영역을 선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창설된 미 우주군은 우주 영역을 작전 영역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우주가 단순한 과학 영역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경쟁 공간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경쟁 공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주는 공유 공간이지만 현실에서는 먼저 점유하는 자가 영향력을 갖는 영역으로 결국 우주는 선점이 곧 권리가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구 궤도에 100만 개의 위성이 동시에 운영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최근 지구 저궤도에 100만 개의 위성을 활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매년 20만 개의 위성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25년 위성 발사량의 4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지구 궤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주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우주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우주 활동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통신, 항법, 기상, 재난 대응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우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의 혼잡과 그리고 우주 쓰레기로 인한 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위험은 단순히 인공위성이 파괴되어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궤도 환경이나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위성이 멈추면 항공과 해상 운항이 흔들리고 날씨 예측이 멈추고 또 금융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주 환경의 안정성이 단순히 우주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우주 접근권, 그리고 우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은 단순한 우주 기술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우주 활동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주 상황 인식이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분석하고 또 그리고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 관측하고 그 궤도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 활동의 안전한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SA 우주 상황 인식은 단순한 감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우주 물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언제 어디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해서 지상에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대응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위성이 다른 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언제 궤도를 변경하는 회피기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우주물체의 궤도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위험 분석이 필수적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관측입니다. SSE는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광학 망원경과 레이더와 같은 지상 기반 관측 자산과 우주 기반 센서를 결합한 통합 네트워크 통해 우주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대부분 미국이 수행해 왔습니다. 미 우주군은 전 세계에 구축된 광범위한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구 궤도의 우주 물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된 궤도 정보는 스페이스 트랙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데 전 세계 위성 운영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주 위험 경보를 받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거대한 인공위성이 추락하거나 우리나라 위성이 충돌 위험에 처하는 위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주 데이터 주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독자적인 우주 상황 인식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도 우주 감시 추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체적인 SSE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도 대규모 위성군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상황 인식과 궤도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장과 기준을 만들어 나면서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은 국가 경쟁력과 주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주 상황 인식은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상황 인식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주 활동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항공 교통관제나 해양 교통관제처럼 수만 개의 위성들의 궤도를 관리하고 충돌 회피를 조정하는 체계인 우주 교통관리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주 비행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및 상업 우주 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와 충돌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트랙스라고 하는 우주 교통 조정 시스템을 올해 정식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탐지와 추적을 넘어서 그 물체의 의도 파악까지 포함하는 군사적인 개념인 우주 영역 인식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우주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물체가 무엇을 하려는지,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우주에서의 잠재적 위협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우주를 단순히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방어해야 할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상황 인식에서는 우주 교통 관리와 우주 영역 인식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또 우주가 평화적 공유의 공간으로 우주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한 활용 공간에서 경쟁과 안보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의 토대가 우주 상황 인식입니다. 독자적인 관측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고 국가 안보와 우주 주권을 맡기는 그런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주 상황 인식이 단순한 연구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서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바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된 것이 우리나라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입니다.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전략입니다. 특히 대형 우주물체의 재진입이라든지 위성 간의 충돌 위험, 우주 기반 서비스 중단과 같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관측, 분석, 경보,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우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측을 할 수 없고 대응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우주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은 정책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위험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과 우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물질 관측 인프라 구축과 우주위험 감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한 우주물질 전자광학 감시넷 아울렛이라고 하는 개발을 시작을 했고 현재 세계 5개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우주위험 대응 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서 호주의 2기의 중고궤도 광학 망원경과 우주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국가 우주상황 인식 시스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개발 사업은 우주 기반 감시 체계와 한국형 우주교통 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우주 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첫 번째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누가 설계하는지, 누가 우주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갖추고 목소리를 내며 책임 있는 우주 운영을 실천하는 국가가 바로 미래의 우주 강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의지와 정책에 대한 의지를 함께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 상황 인식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관측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알고리즘도 검증하고 국제협력 체계에 참여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 역량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달린 지금 우리는 우주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책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우주 기술 주권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 국가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KSA라고 불리는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2026년 우주개발 예산 1조 1,200억 원 중 국가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에 배정된 예산은 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우주 상황 인식 시장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선 시대에 40억 원으로 기반을 닫기에는 세계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국제적인 SSA와 우주교통관리 표준체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하는 우주 정책의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KSSA 시스템 구축을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둘째는 기술의 선택입니다. 독자적인 관측 인프라 없이는 우주 주권이 없습니다. 지상 기반의 아울렛 고도화,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우주감시 네트워크를 확충해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통해서 자율 회피 기술도 또는 새로운 기술들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위성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미국과 유럽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기술과 데이터 없이는 그 협의 테이블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협력의 선택입니다. 규칙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환경은 어느 한 국가만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와 국제 규범 협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는 복자 우주 발사체와 달 탐사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주 상황 인식 역량과 국제 규범 이행 의지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우주 지속 가능성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수십 년간 우주물질 관측과 분석 역량을 축적해왔고 또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국가 우주전략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창은 항상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창이 열려 있습니다. 우주는 저절로 모두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관리와 공정한 규칙이 없다면 우주는 기술력이 있는 소수의 공간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책을 설계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 행동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우주, 그것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선택,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